오전에 한은 총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장률 전망인데요. 지난주에 잠재 성장률하고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면서 국민들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히 3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은이 8월에 연간 성장률 수정하면서 3분기를 0.5로 전망했는데 불과 2달 뒤에 0.1로 나서 더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분기 남았고요. 4, 4분기에 전기 비해서 1.2% 해야 하는 전망 2.4%가 달성 가능한데 뭐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총재님은 좀 전에 2.4%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남은 기간 중에 최선을 다해야 될 텐데 그 정부도 여러 가지 기존에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 소비 대책들을 보완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또 필요하면 추가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부총리가 어제 하셨는데 한은 총재님이 보시기에 남은 기간 동안의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주안점이라든지 관건이 되는 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2.4%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2.4%보다 낮아지더라도 현재 0.5에서 3, 4분기 0.1로 막 크게 떨어졌으니까 그 폭에 대해서는 이게 분기 자료는 워낙 변동이 심해서요. 연율로는 제 생각에는 2.3이나 2.2 정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냐 4분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성장률은 지금 아직 잠재 성장률보다 위쪽에 있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하락이라고 연율로 봐서는 당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한 분기 남았기 때문에 올해 성장률은 저희들이 뭘 한다고 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걸 어제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은 이게 내수는 저희들이 예상했던 대로 사실 회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내수 회복이 지금 많이 언론에 지금 논의에서 묻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지난 분기까지 걱정했던 것은 내수가 회복하지 않을 걸 걱정했는데요. 내수는 저희가 예상한 대로 회복해서 사실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다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라든지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대외 요인에 따라서 굉장히 변하고 그것이 또 액수와 수량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의원님들께 내년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저희가 한 달 정도 남은 기간에 분석을 통해서 내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11월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은의 경제전망 오차에 대해서도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재부 같은 경우에 기재부 국감에서도 세수 오차율 문제가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 여러 여야 의원님들이 질타를 받았는데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오차는 더 심각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54%, 2020년은 뭐 특수한 경우니까 빼더라도 54%, 13%, 29% 이런 오차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아까 대충 말씀하셨지만 어떤 모델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계십니까? 네, 계속 자원도 쓰고 있고 여러 분석 능력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실기 논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이 성장률 0.5로 전망했을 때 여러 가지 해외 IB들에서 어떤 성장 하방 압력을 시사하는 발언도 있었고요. 통계청의 동행지수도 1분기 이후 하락세로 전환했고 또 양대 경제지수로 불리는 경제심리지수 또 전산업 기업심리지수도 6월, 7월 정점으로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KDI는 일찍이 상반기부터 내수 회복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3분기 성장률이 0.1%로 그치니까 한은이 기준금리를 한두 달 먼저 인하했다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런 실기론에 대해서 하는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KDI나 뭐 여러 분에서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3분기 슈악이 생긴 다음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 이상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경기가 막 폭락을 하고 위기가 오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경기나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는 저는 KDI 분석과 동의하지만
경제 전체가 굉장히 계속해서 어려워졌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를 KDI가 얘기하는 것보다 늦게 내리고 있는 이유는 저희가 금융 안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만 생각한다면 KDI 말처럼 금리를 낮추는 거가 맞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GDP 전체를 봤을 때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거 외에는 GDP 자체는 2% 이상을 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 그 금융 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출 경우에는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KDI가 생각한 것보다는 금리 인하를 좀 늦췄습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